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신의 한 수의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신의 한 수의 우동균입니다. 정두원 전 의원 정말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다시금 저희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런데 말이죠. 그 나름대로 우파 인사라고 분류됐던 이 정두원 전 의원에 대해서 유독 좌파 쪽 사람들이 굉장히 애도라는 그런 느낌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상황이 일어난지, 어떻게 해서 좌파 쪽 사람들이 이렇게 정두원 전 의원들을 좋아하고 있는지 자세한 이야기 홍철기 사회부장님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정말 안타까운 사고예요. 정말 정두원 의원이 택한 그런 행보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정말 애도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지만은 지금 뭐 조국 수석도 그렇고 지금 여러 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좌파 쪽에서 애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정두원 전 의원이 자살을 한 것은 분명히 안타까운 사건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 좌파 세력들이 이렇게 추도를 많이 하고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의 평가입니다. 한국의 자칭 보수가 이분 정도만 되어도 정치 발전이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니까 보수를요, 보수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자칭 보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칭 보수들과 정두원 의원을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대로라면 진짜 보수는 정두원 의원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왜 조국이 정말 어떻게 보면 최근에 뭐 한일 관계 문제라든지 무슨 각종 정치 이슈에 대해서 자기 목소리를 마구 내는 게 조국 아니겠습니까? 그런 조국이 유독 정두원 의원에 대해서만은 이렇게 호의적인 평가라고 볼 수가 있죠.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 그리고 자칭 보수와는 다르다. 그럼 자칭 보수들은 보수가 아니라는 얘기인지 궁금해집니다. 이런 발언이 나오게 된 계기가 뭔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지난 2019년 4월 19일에 CBS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정두원 전 의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국이 총선에 나갈 것이냐?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부산 상황이 여당한테 쉽지가 않다. 사지로 가라니, 어려운 곳으로 가라니 죽을 마실 것이다. 누가 부산에 출마하고 싶겠는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말만 따지면요. 조국에 대해서 비판한 것처럼 들려질지 모르겠는데요. 결과론적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조언이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더 이상 조국의 출마 얘기가 싹 사라졌죠. 그러게요. 조국은 법무장관으로 간다라는 얘기만 무성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두원의 쓴소리가 민주당이라던가 청와대라던가 조국 입장에서는 조언이 되었고 그걸 통해서 법무장관으로 가는 길을 지금 탄탄대로를 밟고 있습니다. 윤석열 임명을 강행하고 있고요. 또 조국에 대해서도 뭐 의원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민주당 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 결국에는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쯤 되면 임명을 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말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국 입장에서는 정두원 전 의원의 죽음에 대해서 애도를 하면서 진짜 보수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또 논란이 됐던 게 윤석열에 대한 평가죠. 전체 검사 중 검찰총장감으로 윤석열만 한 사람이 없다. 최고다. 6월 윤석열이 12일에 검찰총장감이다. 그렇죠. 거짓말 했어도 상관없다. 최고다. 이제 윤석열이 총장이 되면 그 사람이 원칙주의자라서 원칙대로 하면 굉장히 자유한국당이 곤란해진다. 사실 저런 발언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 인물이 과연 우파 인사니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뭐 비판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사실 저 정도 발언은 비판 정도가 아니라 거의 뭐 혐오하는 발언이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지 않겠습니까? 사실 윤석열이라는 사람이요. 지금 보면 완전히 거짓말을 뭐 여러 번 했지 않습니까? 6번에 걸쳐서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했고 그렇죠. 그 녹취 파일이 공개가 됐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사실상 부정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이남석 변호사가 선임이 되지 않았고 결국에는 자기는 거짓말한 게 아니다. 뭐 이런 식의 말들을 해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민주당에서 사실 자기네 편 실드 쳐주려고 하는 얘기면은 이해가 가요. 근데 정두원 전 의원까지 나서가지고 윤석열이 최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옳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죠. 그렇죠. 또한 양정철에 대한 평가도 있습니다. 양정철이요.
지방자치단체들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지방자치단체 산하의 연구소들과 MOU 맺고 돌아다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정책연대 한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어떤 공무원들을 상대로 정치 활동을 하게끔 하는 그런 행보를 보였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도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를 내립니다. 야당이란 게 결국 자유한국당을 얘기하는 거죠. 자유한국당에도 양정철 같은 리베로가 나타나 변화를 이끌고 이런 모습이 국민들한테는 더 보기 좋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이게 선거법 위반 아니냐, 공무원들의 정치 중립을 훼손하는 거 아니냐, 정부기관의 정치 중립을 훼손하는 게 아니냐 말이 나왔더니 뭐 선거법 위반까지 가겠나, MOU인데 뭐 이런 발언을 했죠.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요. 아니 양정철 씨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잖아요. 아까 그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는 뭐 윤석열이 원칙주의자이기 때문에 곤란해질 거다. 마치 자유한국당은 원칙을 항상 위배하는 그런 집단인 것처럼 그렇게 아주 안 좋은 집단을 묘사했는데 양정철에 대해서 묘사한 게 웃겨요. 왜냐면은 양정철 씨 같은 경우도 그 송인배 그 전 비서관이었나요? 그 인물하고 마찬가지로 강금원 전 그 회장의 소유 골프장에서 돈을 받아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양정철 씨도 어떻게 보면 사실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건데 그런 위법의 소지가 있는 인물에 대해서 리베로 같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도 참 기가 막히고 참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요, 김학의 사건도 있지 않겠습니까? 김학의 사건도 결국엔 의혹 수준입니다. 뭐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고 재판을 하고 있다고는 얘기하지만 의혹 수준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말이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죠. 왜 2번씩이나 덮어졌겠나? 청와대에서 할 수 있는 일이다. 법무장관이 내용을 모르고 있다? 그것도 말이 안 된다. 법무부 장관이라 하면 이제 현재 황교안 대표를 말하는데요. 본인이 모르고 있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두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CBS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법무장관이 내용을 모를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김학이랑도 본인이 절친하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그 친한 건 친한 거고 자기가 할 말은 다 하겠다라는 식으로 또 상당히 추측 내지는 의혹적인 얘기를 굉장히 세게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덮었다. 이거는 사실 박근혜 청와대가 덮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거는 2번이나 사실 문제가 없다라고 나온 부분에 대해서 기존의 수사를 무시하는 발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뭐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뭔가 또 악의적인 감정이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검찰 수사 진행 방향 그 상황을 보면서 그런 발언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아무리 그 방송사에서 뭔가 그 평론가적인 시각에서 말을 했다고 하지만은 그게 어쨌든 국민들 앞에 그냥 버젓이 나온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특히 국회의원 출신이기도 하니까 보다 더 신중한 발언을 했어야 된 건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무분별한 말을 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아쉬운 대목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자료를 쭉 검토를 해보니까요. 문재인 대통령과 정두원 전 의원이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라는 기사를 찾아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한번 자료 화면을 보시죠. 정두원 의원이 문재인 당시 의원과 의기투합을 했었다는 한국일보 기사가 남아있더라고요. 그렇네요. 2015년 10월 국방위예요. 당시 국방위원장이 정두원 의원이었거든요. 네. 새누리당 소속이고요. 그래서 문재인 의원이 국방장관에게 국방위에서 F-35 결정 당시에 있던 일인데요. 기술 이전이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청와대가 방위사업청을 조사하는 게 말이 되느냐. 결국에는 청와대가 다 결정해놓고 방위사업청을 조사한다라는 게 말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이게 F-35가 어떻게 된 일이냐면요. 원래 F-15를 차기 전투기로 선정을 했었습니다. 개량화시킨 걸 그렇죠. 말씀이죠. 네. 사일런 이글이라고 해서 SE라고 그래가지고 좀 미래형으로 이렇게 개량을 한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페이퍼 플랜만 있는 비행기였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제 계획만 갖고 있는 거였고 이게 스텔스가 아니거든요. 좀 스텔스성이 가미됐지만은 스텔스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미래 전장에서는 결국에는 F-35 스텔스기로 가야 된다 해서 이제 좀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F-35로 다시 지정이 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방위에서 논란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당시 박근혜 정부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두원 의원 어떻게 얘기했냐. 본인이 국방위원장이라면 어떻게 보면은 여당 야당을 참 조율을 해야 되는 위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인이 문재인이 아까 말했듯이 문재인이 문제 제기를 하니까 어떻게 얘기했냐. 대통령의 눈과 귀를 흐리고 국어외교, 망신외교, 굴복외교, 애걸외교를 소리 듣게 한 사람들이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이고 여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이다 하면서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당시 야당에 너무 치우친 듯한 그런 발언들이네요. 본인이 여당이었으면서도
야당의 편을 드는 그런 행보를 보였습니다. 특히 국방위원장이라고 하면은 안보를 지켜야 되는 부분이고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주 그냥 청와대를 노리고 그리고 국방장관을 노리는 그런 발언을 국방위원장으로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말이 나오냐? 문재인 대통령이 정두원에게 중국 대사를 제안했다라는 기사도 나온 겁니다. 이런 일도 있었습니까? 예, 3월 22일 한국일보 기사인데요. 문재인이 주중대사 후보에 정두원을 염두에 두었다. 근데 보통 염두에 두었을 때는 생각만 하는 게 염두에 두는 건데요. 실제로 전임 중국 대사인 노영민 비서실장을 보내서 의사를 타진했다고 합니다. 그때 정두원 의원이 고사를 했다는 그런 기사가 남아 있습니다. 대단하네요. 사실 왜냐하면 지금 주중대사가 장하성 전 정책시장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특히 더군다나 이 문재인 정부는 중국을 또 워낙 좋아하는 정부다 보니까 이 주중대사라고 하면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는 인물, 이런 사람들을 분명히 데려갔을 텐데 그 중에 후보군으로서 정두원 전 의원을 생각했다는 거는 굉장히 시사는 바가 크다라고 보여지네요. 그렇죠. 노영민, 장하성, 어떻게 보면 정권의 핵심 인사들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거의 회전물 인사식으로 가까이 둘 때는 청와대, 멀리 두어도 중국 대사, 이런 정도로 굉장히 중용되는 인사들인데요. 이런 인사들과 거의 동급으로 인정받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물밑에서 많은 교류가 있었다라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과는 정두원 의원이 굉장히 앙금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원래는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던 사람인데 어느 틈엔가 하여튼 멀어졌어요. 네. 멀어져서 본인이 아쉬움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사선에 또 실패를 하면서 굉장히 우울증이 심해됐다는 것도 기사가 이미 과거에 나온 바가 있습니다. 본인이 인터뷰를 했고요. 그런 와중에서 최근에 정말 그 우울증이 심해져가는 와중에서 뭔가 문재인 정부와 교감을 했고 분명히 문재인 정부에 도움이 되는 발언들을 했기 때문에 조국이라든지 문재인이라든지 이런 계통에서 뭔가 하여튼 덕담이라도 한마디 하거나 아니면은 덕담을 넘어서서 중국 대사까지도 제안을 했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정말 아주 훌륭하게 해당 내용들을 잘 취재해 주셨네요.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정두원 전 의원, 새누리당 국회의원으로서도 활동을 했었고, 또 의원직을 이제 놓친 이후로는 평론가라고 해야 될까요? 나름대로 종편이라던가 다양한 TV 프로그램에서 시청자들과 소통을 하는 그런 역할을 맡아왔는데요. 아쉬운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아쉬운 부분이 분명 있고,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정두원 전 의원에 대해서 아쉬운 대목이다 라고 할 부분이긴 하겠는데요. 어쨌든 떠나간 만큼 또 고인의 명복을 빈다라는 말씀 다시금 또 드리고요. 아무쪼록 이 좌파들이 어떻게든 좀 이용을 하려는 느낌이 듭니다. 지금 정청래 전 의원도 그렇고 굉장히 이 정두원 전 의원의 안타까운 소식을 가지고 뭔가 기사화가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을 이용하는 모습은 보기 좋지 않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네요. 네, 동그랗게 올라오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추천 버튼, 댓글로 많은 응원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